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도 우리나라 크게 유행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제 1차 대유행이 1918년도 가을부터 겨울까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19년도에 겨울에 와서 다시 2차 대유행 1년 뒤에 그때 기록입니다. 2차 대유행이 되는 1919년도 12월 20일 날 기록입니다. 용산에서만 107명이 사망했더라. 용산에서만. 자, 경과를 좀 보겠습니다. 1919년도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11월 중순에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중국과 일본은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중순경에 개성에서 나타나고 경성. 근데 특이한 거는 이 당시에 용산에서 나왔다. 용산은 일본 군대가 진주돼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용산에서 쉬쉬하다가 뒤늦게 이제 밝혀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쭉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계속 창궐되더라, 번지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이 이제 약간 줄는 거죠. 군부대 내에서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웃으로 계속 전파가 되는 것이죠. 옆 동네로. 이제 그랬을 때 군부대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용산은 이제는 더 많아져서 더 드디어 107명이나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이야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과를 좀 보면요. 용산의 악감, 용산에서의 악성 감기의 작금 이제 어제와 오늘이니까 요새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용산 출장소 소관구역, 용산 출장소에서 이제 관할하는 구역에 악감, 이제 거기서 작년에 통계를 잡아요. 자, 참고적으로만 이 당시 용산은요 경성이 아니었어요. 경성은 서울 시내는 사대문 안쪽이었고요. 이 당시에는 용산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성이 아닌 거예요. 이 당시 행정구역사로는. 그러니까 용산에서 자기네 구역사에서나 악감은 여전히, 그러니까 악성 감기는 여전히 유행되고 있더라. 보아라, 이촌동에 참사. 지금도 이촌동이 있죠.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촌동에 참상을 봐라. 얼마나 이촌동에 봤지 군부대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파가 된 거를 이제 이런 걸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용산에서의 악감의 작금, 현실 이렇게 번역합시다. 용산 출장소에서 소관하는 구역의 악감, 악성 감기는 여전히 유행된다. 봐라, 이촌동의 참상을. 이촌동이 참 심각하더라. 이런 얘기. 지금 요새가 아니다. 100년 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새로 착각하지 이런 마시고요. 100년 전에 이랬다. 자, 내선인 이제 사실 이제 내지인과 조선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인과 조선인 합친 얘기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 합쳐서 약 9,000명의 인구를 끼고 있는 경성구 용산 출장소. 그러니까 요 당시에 용산이 관할하고 있는 인구가 토탈 9,000명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9,000명인 내에서의 유행성 감모 사망, 9,000명에서 몇 명 사망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9,000명에서 초발리는데 처음 발생한 이래로 19일까지 토탈 다 합쳐서 107명이 달했다. 12월 말에. 그러니까 2차 대유행이 되고서 용산에서 9,000명에서 107명이 사망했다. 그 중에서 내지인은 39명, 일본인 39명, 조선인은 68명이다. 뭐 인구 비례로 따져도 조선이 더 많았을 텐데 이거 보면 일본이 상당히 사망률이 높은 거죠. 초기에는. 그죠? 유행할 처음에는 내지인이 많았다. 자, 이런 걸 봐도 내지인이 많았다는 이런 표현. 왜 많았을까? 일본에서 들어왔으니까. 일본 군대를 주시고 들어오고 일본 군대 내 장교들의 사택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으니까 금방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내지인이 많았으나
15일 이후에는 12월 15일 이래는 내지인보다 조선인이 걸린 자가 많고 이제 일본인은 한걸 꺾어 들어갔고 이제 그리고 이 당시에 일본인들은 지네 나름대로 백신을 개발해 갖고 와서 막 마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특별히 공수를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본인한테 먼저 마치겠어요? 조선인한테 마치겠어요? 당연히 일본 군대에 있는 사람은 뭐 우선으로 다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좀 잡혀서 집중적으로 막 물자 공급도 하고 식량 공급하고 더 잘 먹이고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줄어들고 조선인이 이제 비참했으니까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자, 식민지의 서러움이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일단 비율은 용산 인구로 보면은 9,000명에서 100,000명, 즉 1.181% 사망한 인구 대비. 이거는 스페인 독감으로 이렇게 단기간 며칠 사이에 이렇게 사망했기 때문에 토탈은 되게 많은 겁니다. 이게 불과 한 달? 한 달 사이 이렇게 사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대유행에서 우리나라 2차 대유행에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사망한 건 되게 많은 겁니다. 특히 경성과 가까운 용산 청엽정. 청엽정이 어디냐? 지금의 청파동입니다. 숙대 근처. 숙대 근처 거기가 옛날에 정이라고 하면은 이 당시 행정구역상에 일제시대 때 쓰는 뭐 우리 지금 나서 구라고 할까요? 그런 식의 행정구역을 정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엽정인데 지금 청파동. 이것도 바로 용산 바로 옆이죠. 용산 군부대 옆이죠. 숙대 근처니까. 청엽정 부근의 조선이 거기 사는 조선인은 대개 유행성 감모에 음습이 돼서 거기에 걸려서 어디냐면 이제 여기 숙대 근처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여기가 용산 미군 부대가 있는 데입니다만 여기 용산이 군부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당 일본 군대도 여기에 진주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그리고 이촌동이 여기죠. 여기 이촌동. 서빙구역 뭐 여기 여기 그죠? 이촌동. 그러니까 이촌 1동 써 있네. 그죠? 이촌동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청파동과 이촌동에 감염되기가 쉬운 거죠. 군부대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한 집안이 벽에를 나란히 하고 병석에 누워서 신음한 자가 불소 적지 않으면, 나는 이제 전파가 됐으니까 뭐 이제 나란히 누웠다는 얘기죠. 이것도 참 그래요. 방이 많으면은 방에 한 명씩 있을 텐데 이 당시에는 방도 부족, 한 방에 뭐 여러 명이 같이 살았을 때니까 그냥 나란히 쫙 놓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파도 더 잘 되고 또 한 사람이 났을 때 또 걸리고 막 이게 악순환입니다. 사실은 격리를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또 이촌동에 거주하는 내지인, 이제 일본인 내외가 모두 병석에 누워서, 여기 이제 부부가 다 병석에 누웠으니까 6살 된 어린아이가 간호를 했대. 얼마나 비참했겠어. 여기는 일본인인데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모은 재산도 근본 없다. 이제 바탕에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겨우 그날을 호구는요 입에 풀칠한다. 밥을 먹으면 좋지만 이제 식량이 부족하면 돼요. 물을 먹어도 죽을 써요. 그러면은 밥 한 그릇 가지고 한 사람 먹을 분량을 죽으로 쓰면 한 5명 먹을 수가 있거든요. 뭐 5명, 6명, 여러 명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헐벗고 힘들 때는 죽을 먹었어요. 지금이야 뭐 식량이 뭐 남아돌아간 세상이니까 지금이야 뭐 죽이 오히려 더 비싸죠. 건강 죽은 더 비쌉니다만 이때는 죽은 이제 힘들었을 때 가난해서 먹었던, 그래서 입에 풀칠한다란 말 이래서 나온 겁니다. 호는 이제 풀칠한다. 입에 풀칠하는 거 호구. 진짜 그러네. 입에 풀칠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했습니까? 참 비참한 얘기죠. 벽지에 풀칠하듯이. 예. 그래서 그날 호구 입에 풀칠만 하던 터임으로
더욱 공궁해서 그 촌민은 이제 누구나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얘 어리냐 불쌍하니까 순화원의 수용자리를 청했다. 순화원이 어디냐? 이 당시 이제 전염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전에 총독부에서 운영하는 말로는 이제 대한제국 시대 때 이제 합작해서 만들었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총독부가 다 운영하고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동네거든요. 이 순화원의 전염병을 전문자는 병원에 입원하기를 거기서 수용하면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이제 하기를 원했다. 동네 사람들이 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됐을까요? 법정 전염병이 아니니까. 감기나. 자, 콜레라나 장티푸스 뭐 이런 것들은요. 법정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리면 법률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기는 없거든요. 독감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은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독감은 법정 전염병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데 스페인도가 같이 많은 사람이 사망해 변이일으켜서 사람이 확 죽게 만드는 이렇게 콜레라나 장티푸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사람이 죽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법정 전염병이 아니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법의 한계죠. 법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따지면 이제 지금 이제 그 법정 전염병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좀 신속하게 국가에서 통제를 하잖아요. 되게 잘하는 겁니다. 되게.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몇 번에 걸치면서 구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되게 잘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어쨌든 뭐 이 당시에는 이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안 됐다. 순화원이 그런 동네거든요. 순환이 이 당시에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다들 신문인데 이렇게 한옥이 져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병원 전문 병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지금 순화병원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순화원이라고 했습니다. 유행성 감모 법정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데 이제 못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내선인 이제 그 일본인과 조선인들이 서로 돌려가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돌려가지고 어린애 일본인 아이지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도 도와주고 조선인도 도와준 거예요. 자 이런 거 봐서는 우리나라 사람 인정이 많은 거예요. 일본 사람은 모질게 안 하고 또 어린아이 도와준 겁니다. 돌아가면서 환가는 그 환자가 있는 집이죠. 그 집을 방문해서 병자를 위로하고. 근데 지금 이것도 문제는 있죠. 격리를 해야 되는데 위로 갔던 사람들이 병문안 갔던 사람이 또 다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참 딜레마죠. 이게 어쨌든 이랬다.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없었으니까 이제 위로를 하였고. 자 이제 일본 군대 용산에 있는 일본 군대 편은 군대 내에서는 환자는 수 3일 이내로 그러니까 어지간히 줄어들었다. 감소하였다. 여기는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여기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이제 SOS를 쳐서 백신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치료약을 보내달라고 해서 일본은 너무 집중적으로 투여를 하거든요. 12월 19일에 신환자 새롭게 발생된 환자는 보병 제 78연대 1명, 보병 79연대 10명, 공병대 7명, 몇 명 안 되는 거죠.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몇십 명씩 됐거든요. 많이 줄었다. 사단 사령부 장교와 또 가족에게 퍼져서 자 이런 얘기는 자 장교들은 사택에서 있으면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족이 있다는 얘기는 사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군대 내 바뀌잖아 사택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교와 또 가족에게 퍼져서 대체로 대전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 대체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은 자가 없고 왜냐면 이제 집단 발병이 되는 거죠. 가족까지 또 가족이 걸리면 그 옆집 또 걸리고 뭐 이러는 겁니다. 사단 군의부 사단의 그 군대에 있는 그 의부는 진찰하러 이제 거기 이제 군대 내에 있는 이제 그 의무병이라고 할까요?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군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는 진찰하러 다니기에 바쁜데 다 바빠 죽겠는데 영부라고 하는 사람, 네, 군의관도 역시 전염돼서 20일부터 누웠다. 이제 쓰러진 거예요. 영부라고 하는 이제 누군지는 못 찾아봤습니다. 뭐 기록도 안 나오고 이 정도만 해도 뭐 하급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성부 용산 출장소 민접계에서는 민접계에서 이제 지금도 주민등록 관리하는 데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이제 출생신고도 받고 사망신고도 받고 하는 거거든요. 민접계에서는 매일 사망신고가 평균 20여 건인데 매일 20여 건이더라. 근데 민접계의 주임이 하가가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그것도 이상하게 뭐 물음표는 붙습니다. 이게 요거는 모르겠어요. 이게는 하가가 저는 이제 하나를 주임 한 명이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주임 이하가 아니에요. 이하가.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해. 그럼 여러 명이 되는데 어쨌든 그 주임 이하 어쨌든 물음표는 붙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유행성 감모에 음습되어서 정양 중임으로 다 이제 요양을 하는 중으로서 서무과로부터 조수를 빌려서 그 이제 파견 근무를 요청을 해서 사망 신고를 접수하는 모양이며 이런 때 아현리와 아현리는 이제 아현동 쪽입니다. 그 서울역에서 저쪽으로 있는 아현동 쪽이고요. 광희문은 이제 그 저기 뭐야 동대문 밑에 있는 그 광희문입니다. 그 광희문 밖에 두 화장 이 당시에 화장터가 두 곳에 있었답니다. 아현리는 주로 일본인들이 이용을 했고 새로 만든 데고요. 광희문은 옛날부터 있었던 데라 이제 조선인들이 더 많이 이용했던 데입니다. 화장터에는 경성 용산의 사망자가 끊일 새가 없이 때문에 아주 어쩔 줄 모른다. 그러니까 요 화장터로 계속 용산의 사망자들 계속 그리 가니까 이제 바빠 죽겠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이제 아현동 여기입니다. 여기 서울역 옆에. 그러니까 보면 이제 숙대 여기 용산이고요. 용산 숙대 아까 이제 그러고서 여기 옆에 여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화장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당시에 그리고 광희문은요. 뭐 광희문 이쪽 동대문 밑에 쪽인데요. 18년도 6월 달 보면 그 광희문 밖에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초가죠.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완전히 그 도시가 아니라 완전히 한적한 동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추석날에 광희문 밖에서 산소에 가는 이제 광희문을 지나서 산소들이 많으니까 이제 다 성묘하러 간다는 얘기죠.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런 걸로 봐도 이 당시에 정식에 그 무덤이 있었다는 화장터도 있었고 뭐 이런 게 이제 추측이 다 가능하겠죠. 이렇게 됐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18년도 기록입니다. 20년에 보면은 여기도 되네. 광희문 이런 게 무슨 왜 나올까? 가을빛은 또 옛성에도 가을빛이 여기도 비치더라. 광희문. 가을빛은 참 찬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촬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지면서 뭐 그리고 여기 이제 농부 이제 그 나무꾼이 나무 싣고 가고 있네요. 그죠?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뭐 한식날 그 황천고원 황천을 떠도는 고원을 부르며 아이고 조상 부르면서 울고 있다는 얘기죠. 광희문 밖에서 무덤들이 있잖아요. 무덤이 있고 뭐 이래서 광희문 밖에 이런 게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옛날 얘기죠. 100년 전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이건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동아일보가 창간되고 나자마자 직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광희문 밖에도 새로운 봄빛. 왜 굳이 봄빛? 사람이 많이 사망하고 힘들지만 새롭게 희망을 갖자. 라는 동아일보도 창간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신문 그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왜 이게 썼을까? 다른 사대문도 많았는데 사대문, 사소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왜 굳이 네 개의 소문 중에 하나에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시고문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 항상 일리 갔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내내 이랬어. 그냥 일리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왜 새로운 봄빛 이런 얘기 했을까? 희망을 갖고 살자. 뭐 이런 어떤 슬픔을 딛고 뭐 이런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또 그런 기사 내용이 이렇게 행간 읽어지더라고요. 쭉 읽어봤더니. 이제 요거는 이제 매일신문인데 이제 여기는 계속 이런 얘기입니다. 11월 달에 문밖에 겨울빛, 겨울의 빛이라더라. 광희문 밖에서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뭐 이런 계속 나 성묘 가는 길, 뭐 광희문 밖에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묘 가는 길. 그러니까 광희문이 있고 이렇게 계속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신문 사진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걸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뭐 광희문 밖에서 석양길 이 당시 한적하죠, 그죠? 네, 흐릿합니다만 이래서 이제 사체 이제 시체란 얘기죠. 시체를 처치하기에 곤란하다 하며 또 각 상여도가는 이제 그 상여집입니다. 상여집이나 장의사들은 매일 번창. 항상 이래요. 사람이 사망했는데 돈 버는 직업이 있어요. 장례에 관계된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봅니다. 참 다른 사람의 슬픔이고 나의 그 매출 증가. 기뻐야 될지 슬퍼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어느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매일 번창이 돼서 경성부에서 행로병사자, 행로는 이제 길에 가다가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사망 안 하고 그 밖에서 사망한 사람들 이제 그 객사였다고 그랬죠. 객사자. 그래서 이런 사람 옛날 기록으로는요. 밖에서 죽은 사람들 집으로 못 와요. 옛날엔 그렇게 쓰는데 뭐 지금이야 다르죠.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행로병사자의 장애, 그래서 뭐 장례를 누가 연구자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럼 이런 사람들 야 너희들 장례 치러라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나 자꾸 뒤를 이어 죽는 자가 한두 명이 계속 죽어나오고 하니까 2, 3일이 되어도 2, 3일이 되어도 그냥 내버려두는 토로 실상 그냥 장례도 못 치고 그냥 놔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한 일이겠어. 얼마나 많으면 이러겠습니까. 이러니까 실상 영혼이 있으면 대단히 괴로워할 일이더라. 그 시체 영혼이 괴로울 거 아니야. 자기 근처를 떠돌고 있을 테니까 장례도 안 치러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사망자들의 줄줄이 사타로 많더라.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이 없어야죠. 자꾸 이런 거를 역사적인 거를 기록을 보고 다시 또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결코 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염원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람이 이제 저 세상 가서도 사망하고도 편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염원. 그래서 제가 촛불조개를 넣어놨습니다.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용산 인구가 9,000명이었다. 그 중에서 107명이 사망했다. 1%가 좀 넘네요. 그죠? 그 용산 군부대, 그러니까 군부대는 이제 일본 군대죠. 일본 군대의 바로 옆 동네인 청파동과 이촌동으로 전파됐다. 그 이촌동은 이제 참고로 말하면 옛날에는 이게 지금 이제 그 옹길리자를 썼습니다. 왜 옹길리자를 썼느냐? 이촌동만 해도 그 한강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마가 지거나 이러면 동네를 옮겼어요. 이제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두 이자로 바꿔줘요. 두 개. 촌을 두 개를 합쳐서 했다. 이촌동으로 했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옹길리자 있습니다. 그 정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뭐 수혜를 안 입게 잘 돼 있었는데 이 당시에 예전에도 수혜를 자주 집었기 때문에 물이 부르면 동네가 이사를 갔어요. 그랬다가 또 다시 또 물 빠진 돈 들어오고 뭐 이랬다. 이촌동이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동네죠, 당연히. 뭐 또 그래서 그 일본 군대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만
일본 군단에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새로운 환자는 줄어들고 옆 동네에 이제 청파동이나 이촌동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화장터는 10,000원이더라. 미어 터지더라.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지금까지 12월 22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